IMF까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 지나가겠지. 니는 IMF 때 그런 생각은 안 들었나? IMF 때 너희 집이 뭐 좀 힘들었다거나 그런 거 없었나? 우리 약간 공무원이잖아. 아, 근데 나는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IMF 때 내 기억이 더 어두웠거든. 왜냐면 IMF 때 뭐 별 탈 없이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때가 한 97년도잖아. 97년도 내가 중학교 때 뭐 1, 2학년 그 나 시점이었는데 중3이었는데. TMI인데? 하여튼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직을 하게 된 거야. 뭐 그 전에 이제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IMF 때 실직을 하셔갖고 좀 꽤 오래 이제 쉬게 되신 거지. 근데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또 뭐 힘쓰는 몸 쓰는 그런 벽돌 공장 같은데 취직하셨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때 또 일하시다가 허리 다치시고 이제 더 또 길게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거기다가 IMF 때 회사들 엄청 부도 많이 났잖아.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아 놓으신 게 있는데 그 분양 받아 놓은 게 부도가 났네? 그래서 사장은 돈 들고 도망쳐서 찾을 수도 없어. 근데 공사가 미완공이야. 한 80%, 90%밖에 완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끼리 다 모여갖고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게 있었거든. 거기 사람들 다 모여갖고 막 대책 회의하고. 근데 그 공사를 진행하던 업자들은 자기들도 돈을 못 받은 미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진행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도 피해자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아파트가 순수하게 우리한테 돈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 1차, 2차 이렇게 분납을 하잖아. 근데 중간에 이제 완공이 되기 전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 전에 이제 돈을 땡겨서 쓴 곳이 어디냐면 주택은행인 거야. 주택은행에 이게 뭐 저당 비슷하게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등기도 안 돼. 왜냐면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 등기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대책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살면 이제 집을 뺏기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 법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80%가 완공이 되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민들끼리 돈 모아서 일단 완공을 어떻게 시킨 거지. 각자 1인당 얼마씩 자비 부담을 해서 이제 아파트 완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산 거지.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살았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 학교랑도 굉장히 멀어지게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 아버지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내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 뭔가 좀 그래도 집에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 어린 나이에? 아니 왜냐면 좀 분위기 자체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별로. 그래서 그 뭐 학교 끝나고 보통 이제 머리 깎을 때도 옛날에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 앞에 이제 미용 학원이 있는데 그 미용 학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으면 공짜야.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실습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머리 깎으면 어차피 스포츠 머리 깎는 거니까 이제 거기 가면 공짜로 깎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도 깎고 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가봐야 뭐 하겠노. 또 게임하고 뭐 놀잖아. 그래서 석간신문을 돌렸거든. 그때 당시에 포항 이 경상도 지역에 이제 그 영남일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석간이야. 그래서 학교 딱 3시에 끝나고 이제 지국 가서 신문 받아갖고 쫙 돌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면 한 6시야. 그러니까 자전거로 이제 돌리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딱 이제 부모님 돈 드리긴 했지. 근데 엄마가 되게 좀 안쓰러워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치.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그렇지. 그래도 꽤 했던 것 같아. 그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몰래 했지. 엄마 모르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왜냐면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잖아. 뭐 이 새끼 뭐 또 어디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오락실은 어릴 때 많이 뒤터져갖고 이제 잘 안 갔는데 아무튼 이제 엄마는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 뭐 하여튼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나이가 지금 내 나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 나보다 많아봐야 한 3, 4살 많은 그런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실직에 허리 다치고 부도 나고 아파트 막 미등기 되고 그 사건이 연달아 다라라락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막막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치.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랑 약간 좀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IMF 때 부동산 값이 폭락했잖아. 환율은 올라가고. 그때 자기는 아파트 사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 자기는 이제 돈이 있어서 뭐 주식도 좀 사고, 그 주식 폭락했을 때 사갖고 이제 돈 벌고 재미도 좀 보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씁쓸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 누군가한테는 이 안 좋은 시기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인 시기인 거고, 그런 게 10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IMF 그렇게 해서 끝났지.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흘러서 2008년쯤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잖아. 우리 여기 있었잖아.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너도 그렇겠지만 나는 전혀 이게 뭐 위기인지 아닌지 못 느꼈거든. 나도. 왜냐면 둘 다 월급을 달러로 받았잖아. 나 월 달러 아니야. 넌 달러 아니었어? 나는 달러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달러로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환율 폭등했잖아. 그러니까 루피아랑 원화 가치가 완전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달러로 월급 받아서 환전을 하면 평소 받던 것보다 더 크게 받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활비도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하고. 재미 좀 받겠네. 그때 좀 재미 좀 봤지. 즐거웠지. 아니 뭐 재미를 크게 받는, 월급이 크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즐거웠지. 왜냐면 용돈도 넉넉하고 그 돈 아껴갖고 이제 저축해갖고 한국으로 송금하니까 그 돈이 또 목돈이 된 거야. 그때 괜찮았지. 근데 그 목돈 주식에 넣어서 이제 지금 뭐 아직 종이 조각이 될랑 말랑 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은 이제 저축해갖고 한국으로 송금하니까 환차익을 많이 본 거지. 그래서 그때 좀 재미 좀 봤지. 근데 그럼 뭐 해? 그때 뒤늦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식 사는 거야. 왜냐면 그때도 주식이 확 떨어졌잖아. IMF 때도 그랬잖아.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쭉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도 계속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막차였던 거지. 이게 아주 올라가는 어깨 위에서, 어깨쯤에서 내가 아이고. 사갖고 이제 지금은 뭐 저기 발목 어딘가에 있는 종이 쪼가리 비스무리한 게 됐지만, 근데 그때 산 거야? 그게? 그때 당시에 산 거지. 그때 당시에 벌었던 돈으로 2009년쯤에 산 거지. 2008년에 여기 계약 끝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이후에 2009년에 샀지. 그러니까 그때 너무 늦었지. 그냥 그거 아껴서 저기 맛있는 거 사 먹었어야 되는데 괜히 사갖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수님이 주식 사갖고 뭐 1%라도 수익 나면 A 플러스 준다 그래서 그때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 그래서 그 교수님 덕분에 태양광주 좀 사갖고, 그때 명박이 시대라 갖고 무조건 태양광 뭐 사면 뭐 대박 난다. 원전 주식, 태양광 주식. 네가 주식을 그럼 대학 때부터 했네. 그렇지. 대학 때 한 번 하고 취업하고 계약하 그렇지. 두 번이나 했구나. 나는 왜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야, 그게 이제 시작이었지. 그때 재미를 봐서 되는구나 해서 더 한 거지. 그 벌어온 돈을. 이게 사람이, 이게 인생은 역시 타이밍, 그리고 너무 공부 안 하고 준비 없이 그냥 진짜 도박한 거지. 운에 맡긴 거 아니야. 3초년생이 뭐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걸 그러면 안 돼서 지금 안 하잖아. 아예 안 하잖아. 접었잖아. 얼마 전에 하려고 생각했었잖아. 그러니까 잠깐 또 왜냐면 그게 10년 주기로 한 번씩 그 금융위기가 온다는 이제 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18년쯤에 뭔가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안 터지고 넘어갔거든? 근데 그게 이번에 터진 거야. 코로나 때문에. 뜬금없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에 퍼진 거잖아. 옛날에는 국소 지역이었다면 이거 전 세계에 다 위기니까 다 마이너스 성장이잖아. 그나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제일 덜 마이너스더라고. OECD 국가 중에 1위래. 마이너스인데도 최저 마이너스 성장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튼튼한 거지.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IMF 때는 완전 썩어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괜찮아진 상태지.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바닥 찍었을 때 주식 산 사람들이 이제 또 재미를 봤다는 그 기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떨어졌을 때
완전 바닥인 걸 나도 느꼈는데 그게 정말 바닥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아니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이미 나는 모르는 건 안 한다라는 이제 나만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한 많이 거지. 날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은 느끼지만 안 했지. 했다가 또 니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은 게, 우리가 더군다나 또 발리에 살잖아. 그러니까 발리는 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맞아. 거의 호텔 거의 다 문 닫았지. 애들 전부 다 계약직 다 잘렸지. 정규직들도 무급휴직이지. 거의 내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다 지금 일 없이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게 제일 불투명한 거지. 언제쯤까지 갈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그게 제일 불투명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생계가 굉장히 불투명한 거잖아. 그잖아.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나중에 세월이 또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기억하는 IMF 때 맞다 그랬지. 와, 리먼 브로더스 때 그때 그랬지. 그냥 그것처럼 또 그때 가면 또 그냥 이 잠깐 짧은 추억 기간이지. 근데 이제 또 힘든 사람들은 많이 힘드니까 뭐 어떻게 버텨야지 뭐. 버티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근데 또 무료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뭐 집에서라도 운동이라도 하고 김치라도 좀 만들고 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버티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 덜 피폐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내가 안 물어봤지만 지금에 와서 아버지 IMF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랬었지 아마? 라고 그냥 그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지.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 계속 어렵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게, 좋을만 하면 또 꼬꾸라지고 좋을만 하면 꼬꾸라지고,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경제가 좋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거는 못 느끼지만 지나다 보면 또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힘드니까 밖에도 못 나가지. 햇볕도 좀 쬐고 싶고 한데 그잖아. 그러니까 좀 덜 우울해지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새로운 거 뭔가 배우면서 버티면 되지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만 그렇겠나. 한국처럼 여기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던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